드디어 지송이가 코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 코인에 탑승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세는 기이하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번에도 어김없이 달까지 가자 3인방에게 폭풍이 몰아칩니다. 한탕주의 싫다던 지송이는 왜 코인을 사게 됐을까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는 없던 한박사님과 다의 로맨스, 거기다 지송이와 오대리님의 미묘한 썸까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흑수저 청춘 3인방의 이야기. 오늘은 달까지 가자 6회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고 7화 예고 속 숨은 복선과 원작 기반 전개 예측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새 여자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월세, 빚, 원룸, 이게 바로 달까지 가자 3인방의 현실이죠. 은상언니는 돈 공부의 끝판왕이었고 가난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혜는 비공채 출신으로 늘 긴장 속에 사는 직장인. 마지막으로 지송이는 철없고 물욕은 많지만 남자는 외모로만 보는 무기계약직. 월급은 적고 명절 선물도 하나 없고 직책도 몇 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미래가 없는 그 자리에서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라며 센 척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상 언니의 존재가 달랐어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버티는 방식, 그리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법. 지송이와 다혜는 그렇게 은상 언니를 통해 조금씩 희망의 방향을 배우게 되죠. 은상 언니는 코인을 연구하고 다혜는 그 언니를 믿고 따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인생 역전의 기회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던 지송이는 여행 중에도 언니들이 코인 시세에 매달리자 화를 냅니다. 언니들 폰 좀 그만 봐요. 우리 지금 여행 왔잖아요. 그러다 폰을 숨겨버립니다. 지송이가 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싸움이 폭발하고 은상 언니는 참았던 말을 쏟아내죠. 지송아, 너 인생에 진심인 적 있어. 현실을 좀 봐. 너는 5호잖아. 그 말은 지송에게 큰 상처였지만 곧 진심임을 깨닫습니다. 남자친구 웨이린과 통화하다가 문득 깨닫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한다는 거구나.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송이는 은상 언니의 과거를 듣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 어린 딸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 딸과의 약속 하나 지켜주지 못한 엄마의 죄책감, 놀이동산에 데려가주지 못한 채 이름을 잘못 써줬다는 핑계로 넘어갔던 그날 이후 딸을 잃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 남겨진 또박또박한 글씨, 김지상. 그 글씨를 본 순간 은상언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철없는 지송이를 보며 딸처럼 동생처럼 챙기기 시작했죠. 이름도 비슷했고요. 그렇게 진심이 통했고 지송이는 결국 은상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코인을 해보기로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제 7화부터 지송이가 코인 열차에 올라탄 이후부터 이더리움은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결심합니다. 존버다. 떨어질 땐 오히려 기회야. 떨어질 때 돈을 모아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달, 식당 서빙 등 여러 가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죠. 하지만 어느새 코인은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때 등장한 무속인. 이 장면은 참고로 원작 소설에서 등장한 에피소드로 드라마에서는 각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 방송에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무속인은 말합니다. 셋 다 북쪽 기운이 강해서 찬바람, 시베리아 북서풍을 타면 멀리까지 갈 수 있겠네. 이 말은 언뜻 모호하지만 은상 언니는 그 자리에서 뭔가 깨닫습니다. 그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바로 러시아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쪽이랑 잘 맞는다잖아. 존버, 무조건 존버. 그래서 팔지 않고 다시 버티던 어느 날 그래프가 상승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41만원, 44만원, 100만원까지 막 가면서 막 200만원까지 갈 것 같자 셋은 이제 약속을 합니다. 200만원이 되면 매도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은상이와 다혜는 약속대로 20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지송이는 욕심을 조금 더 냈어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아직 달에 안 갔잖아요 하면서 결국 237만원에서 전량 매도를 합니다. 지송이까지. 그래서 그 결과 지송이는 2억 4천, 다혜는 3억 2천, 그리고 은상언니는 무려 33억 원. 흑수저 3인방의 인생이 그야말로 달까지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은상언니. 건물을 사고 마세라티를 타고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된 여인. 그녀는 회사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강은상이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어서 퇴사했대. 진짜 건물도 샀다는데 마세라티 타고 다닌대. 소문은 과장이 섞였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어요. 다혜는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아요. 빚을 모두 갚고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퇴사가 아니라 안정을 택합니다. 회사 생활도 나쁘지는 않아요. 게다가 한 박사님과 은근한 로맨스가 있잖아요. 한 박사님과 다혜의 케미는 드라마 오리지널 설정으로 소설에는 없던 설렘 포인트인데요. 직장에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인정받은 다혜는 한 박사님 같은 고위급 관계자랑 레벨이 맞는 꼬시는 꽃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송이는 웨일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지도 모르는데요. 오대리님 어때요? 겉으론 평범하지만 머리 바꾸고 안경 벗으면 은근히 멋진 남자로 딱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지송이와 오대리님의 새로운 전개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다혜는 직장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한 박사님과의 관계도 진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송이는 투자 이후의 허무함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은상 언니는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원작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드라마에서는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한 테마로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돈을 쉽게 버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달까지 가자의 새 여자는 그 힘든 길을 버텨내며 스스로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장 싼 물건을 고르는 데 익숙했던 그들이 이제 유기농 우유를 사고 가끔은 7성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달까지 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닐까요? 가진 건 없지만 꿈꾸는 만큼만큼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화부터 그들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달까지 가자요. 다음 여정 함께 할게요.